어딨어? 아빠. 야 이거 독사죠. 이게 독사. 부인 2명. 푸드 마사지? 뭘 좋아하지? 잘했어. 이게 뭐야? 긴 여름을 마치고 찾아간 가을 첫 캠핑은 금대 에코 힐링 캠핑장이다. 치악산이 위치한 이곳에 처음 왔을 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주차장에서 사이트까지 어떤 곳은 100m가 넘는 곳을 짐을 날라야 한다. 이 뭔 개소리야?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캠핑장 내에서의 차량 사고가 우려되어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이곳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금대 야영장엔 그러한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전동 카트가 마련되어 있고 짐 옮기는 수고만 끝내면 아이들은 더없이 좋은 환경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전동 카트가 많지 않으니 입실과 퇴실 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붐비지 않는 퇴실 전날에 미리 조금씩 짐을 옮겨두면 훨씬 수월하다. 일단 이곳의 장점은 사이트가 숯불 담장으로 구분되어 독립적이고 야영장 내에 차가 다니지 않아 아이들과 캠핑하기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과 수준 높은 야영장 관리로 매력적인 곳이다. 조경 상태나 제초 상태만 보더라도 얼마나 관리에 힘을 쏟는지 알 수 있다. 특히 화장실은 거의 국립하천 숲속 야영장과 동급이라고 할 만큼 우수한데 국립야영장의 일부 화장실은 환기가 안 되고 내부도 더워 암모니아 냄새 나는 곳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볼일을 본과 동시에 모기 때문에 다리를 떨고 엉덩이를 흔들며 땀도 닦아가며 볼일을 보는데 이곳 화장실은 설계부터 반지하로 설계되어 에어컨이 없는데도 시원하고 모기나 벌레 유입이 없어 정말 쾌적하게 일을 볼 수 있다. 예전엔 코시국으로 샤워장 운영을 하지 않은 게 큰 단점이었는데 22년 9월 기준 현재는 코인 샤워장을 운영 중에 있어 더없이 반가웠다. 마지막 여름 캠핑을 관리 부재의 덕주 야영장에서 망치고 와서 그런지 이런 관리의 중요성이 야영장 퀄리티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었다. 야영장 중앙엔 커다란 밤나무들 사이로 벤치와 야외 무대도 있는데 아이만 없다면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이곳에서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다. 다만 주차장에서 먼 거리의 오르막길로 짐을 옮겨야 해 이곳에 올 땐 다소 간편한 채비로 오는 게 좋을 듯하며 개수대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찬물로 설거지를 해야 하고 말벌과 뱀의 출현이 종종 있어 특히 야간 이동 시 손전등을 필수로 가져가야 하고 주변에 고라니가 많아서 그런지 가끔은 고라니의 고함 소리에 한밤중에 놀라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는 곳이다. 예전엔 이런 단점들이 크게 다가와 개인적인 선호도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이젠 금대 에코 힐링 야영장처럼 관리가 잘 된 곳의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 토요일 오후쯤엔 힐링 캠프도 진행 중이어서 아이를 데리고 참여해보면 좋을 듯하다. 짐을 옮기는 도중 사이트에서 뱀이 나타났다는 소리에 한달음에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으나 이미 사라지고 난 뒤 와이프가 급히 찍은 사진을 들고 관리실에 문의하여 관리자분께서 와주셨으나 이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관리자분의 말론 뱀 출현으로 인해 야영장 주변을 모두 막아둔 상태라고 하는데 이 말인즉슨 이미 들어온 뱀이 야영장 어딘가를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말. 세팅을 마치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괜히 긴장이 되었다. 저녁을 다 먹고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발을 내디려고 하는 순간 긴 형체가 슥 지나가길래 밟지 않고 홀짝 뛰어내고 보니 아까 그 뱀이었다. 관리자분께서 불이 나게 헉헉거리시며 한달음에 달려오셨다. 관리자분 말로는 아직 덜 자란 쇠 살모사라고 하는데 뱀이 잡길래 가볍게 봤었는데 혹시나 밟았으면 하는 생각에 아찔했다. 그저 나의 순간적인 반사신경에 감사할 따름이다. 네. 살려주셨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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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본 뱀을 잡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술은 무한정 들어간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져온 닌텐도 게임기로 게임을 하는데 대형 빔 프로젝터로 영화만 볼 줄 알았지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 처음으로 형들을 따라 이런 게임을 해본 아이는 거의 혼이 나갔다. 이후로 캠핑 내내 아빠인 나보다 형들에게 더 깍듯하게 대하는 아이를 볼 수 있었다. 둘째 날 아침을 먹고 부랴부랴 준비해 영원사까지 등산을 가기로 한다. 아이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왕복에 2시간 남짓 걸린 듯하다. 이번 캠핑에선 뚜렷한 2가지 목표를 세우고 왔다. 첫 번째는 주킹과 주캠이다. 최근 회사에서 작은 친환경 실천 이벤트가 있었다. 단어 자체도 생소한 주킹 혹은 플로깅이라고 하는데 스웨덴어의 플로카업과 조가를 합성하여 만든 용어로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리라는 의미라고 한다.
한국에서 죽다와 조깅을 결합한 죽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MZ세대들을 통해 이런 친환경 놀이도 힙한 놀이 문화로 형성되고 있다. 회사 친환경 이벤트에서 베스트 인증샷엔 상품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마침 고향인 포항의 해변에서 죽킹을 한 인증샷으로 참여했는데 덜컥 베스트 인증샷에 선정되어 상품을 하나름 받아왔다. 아이에게도 참 교육적으로 좋은 것 같아 이번엔 죽캠을 하기로 하고 아이와 함께 등산길에 캠핑장에서 쓰레기를 주워볼 생각이었다. 두 번째는 맨발 등산이다. 40대 중반이 되니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다. 종합검진에서도 약간의 고혈압이 있다고 하여 하루에 2번씩 매번 약도 챙겨 먹는데 도무지 나아지질 않고 있다. 의사는 그저 술과 담배를 줄이고 운동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란 말만 무한반복.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최근 술과 담배를 끊고 운동을 하며 건강해진 친구가 있어 그 친구에게서 조언을 구해보니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였다. 그 말에 혹하여 술을 마시던 도중 난 아파트 19층을 계단으로 올랐고 막잔을 기울이던 중 어느새 난 귀신에 홀린 듯 두 번째 19층을 또 오르고 정상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의 기도를 올렸다. 이 친구가 강추한 방법이 바로 맨발 등산이다. 나처럼 시름시름 자기도 알았었는데 거짓말처럼 몸이 좋아졌다는 거다. 이번엔 아무래도 처음이라 등산을 하던 중 흙길에서만 조금씩 시도를 해보았는데 혼자 하면 아무래도 이상하게 보일 듯해 같이 온 일행 S군을 꼬셨고 그렇게 우리는 주변의 시선을 무시한 채 묵묵히 맨발로 산을 올랐다. 이곳 용원산은 신라시대 창건된 사찰로 보호수로 지정된 800년 된 은행나무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원한 약수물도 있다. 등반으로 지쳐서 그런지 물만 봐도 아이들은 즐거워한다. 절의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절 앞으로 보이는 산과 계곡의 절경으로 인해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를 들으며 절 앞에서 산과 계곡을 바라보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니 맨발 등산으로 지친 심신이 힐링되는 기분이다. 영원사에서는 본격적인 등산길이 시작된다. 이곳까지는 차도가 깔려있어 수월하게 등산이 가능하나 그 위로는 슬리퍼를 신고 온 아이와 함께 더 올라가는 게 힘들다. 오르막길이 힘들어 경치가 눈에 잘 안 들어왔는데 내려가는 길엔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경치가 보이기 시작한다. 등산로 옆으로 쭉 이어진 계곡이 무척이나 시원하고 이쁘다. 계곡엔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사람이 손을 타지 않아서 그런지 계곡물이 더없이 청량하고 깨끗하다. 흙길에선 여지없이 맨발로 가보는데 건강을 생각하며 걸으니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건지 훨씬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뿐 걸을 때의 고통은 참을만 했다. 맨발로 걸으면서 마음속으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아이의 손자까지 보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아름다운 경치에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싹트는 길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괜히 서로 역정을 내는 길이 된다. 오집대장은 한국에서 지낸 지 이제 7년 차인데 아직도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 보다 못한 내가 또 역정을 내고 말았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한국어 다시 공부해라. 너는 아직도 못하냐. 예. 읽는 건 해. 바보 사랑, 바보 사랑. 그건 너. 이. 죽킹은 거짓말처럼 깨끗한 등산로와 야영장으로 보기 좋게 실패했다. 페트병 하나와 담배꽁초 하나가 오늘 준 쓰레기 전부이다. 한편으론 이곳의 높은 관리 수준이 놀라울 따름이다. 내 모자에 앉아 입을 더듬거리는 나비가 신기하기만 하다. 아마 내 머리에서 나는 꽃향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하지마 이 새끼야. 야영장 아래 위치한 계곡에서 아이들과 놀았다. 윗계곡은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곳은 들어오는 게 가능하다. 노락산 영화 야영장 같이 처음 맞이하는 계곡물이라 그런지 엄청 깨끗하다. 아이들에게 물고기 한 마리씩 잡아주기로 약속하고 호기롭게 들어갔는데 물고기들이 전날 온 비로 인해 다 쓸려가 버린 건지 물속에서 한 물의 물고기도 보이지 않아 불안하기 시작했다. 바지 젖지 않게 하려고 고생했는데 잡다 보니 결국 온몸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왕 버린 몸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니며 물고기 잡이에 열을 올린다. 결국 2마리까지 잡은 상태에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나머지 한 아이의 물고기를 잡아주지 못해 나만 없다고 칭얼대기 시작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마지막 한 마리가 잡히질 않는다. 물고기 잡을 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알고야 말았다. 바지가 물에 젖어 시스루처럼 되어 속옷이 보이는 상태로 활개치고 다녔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일행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온몸이 젖어 입술이 새파래져 갈 때쯤 한꺼번에 2마리가 잡혔다. 물고기 잡이에서 해방되었다는 생각에 환호가 절로 나왔다.
아이들에게 각각 물고기 한 마리씩 잡아주고 나니 이리저리 돌에 부딪혔던 곳이 욱신하게 아파오기 시작한다.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니 내심 뿌듯할 뿐이다. 아이에게 물고기 잡아준다는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계곡에 올 때만 해도 옷 졸릴 생각이 1도 없었는데 결국 아이들까지 시원하게 물놀이하고 홀딱 젖은 채로 샤워장으로 향했다. 이렇게 물고기 잡다가 온몸에 상처가 난 걸 뒤로하고 다음 캠핑은 우리 가족이 처음 갔던 국립야영장 3년 만에 다시 찾은 닭동제 야영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다. Ha ha ha!